예, 이번 주 이슈. 네. 시간이 앞에서 우리가 많이 까먹어가지고 또 많이 안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 많이 안 남아서 빨리빨리 가야겠네. 그냥 홍 박사하고 뭐 농담할 시간이 없네. 예. 이거 제목이 이슈 첫 번째 거 보니까 네. 홍 박사 이거 봤어요? 네. 아유, 참. 엄밀히 얘기하면 제자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학교 제목이 고교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뭐 이제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뭐 비난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이제 차지하고라도 네네. 더 중요한 건 후미에 나오는 거예요. 성적 조작 의혹. 아이고, 참. 이게 남편이 신고를 해버렸네요. 남편이 들켰나 봐요. 남편이 열받으니까 이거 이제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은데. 네.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하고 성관계를 막 맺고 그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고교생 제자하고 성관계한 거는 아동복지법으로 위반이죠. 아마 미성년자니까. 네. 미성년자니까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성적 조작한 게 나오면 이제 업무방해죄 추가 되겠죠, 그렇죠? 네. 기간제 영어교사네요. 대전 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 A씨 이 여성이 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아마 성관계를 갖고 수행평가 등 성적 조작 의뢰에 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얘기는 이놈이 또 부탁한 모양이죠. 지 성적 잘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여성이 이 남학생 좋아가지고 뭐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드러났는가 했더니 보니까 이거 웃기더라고요. 지난달 20일에 이 교사 아내가 자정이 넘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했다. 네. 급히 병원에 달려간 이 남편은 아내가 응급실에 오게 된 병명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병명이 아무래도 뭐 어떤 성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병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 오게 된 경위도 이 지금 남학생이랑 모텔에 있다가 그러니까요. 네, 모텔에 있다가 병원에 오게 됐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좀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이거 뭐 문제 있다, 이거 외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아내가 운전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본 모양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텔 CCTV까지 또 본 모양이죠. 네. 그래서 자기 아내가 고등학생하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후에 이 고등학생의 부축을 받아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참나, 이게 자정 넘어갖고 남편이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응급실 갔다 해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아무래도 뭐 성관계 도중에 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음부나 이런데 어떤 뭐 문제가 생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봤는데 뒤져보니 더 황당하게 고등학생이랑 모텔에 들어갔다가 부축해서 그러니까 아마 먼저 차량 거잖아요. 블랙박스를 봤으니까 모텔 들어가는 게 보였을 네. 거고 모텔로 찾아가서 모텔 CCTV 보니까 그 제자하고 모텔로 방으로 가는 거를 또 확인하게 된 거고 짐작컨대 성관계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 병명 자체가 황당하니까 남편이 의심해서 확인했던 것 같고요. 보니까 뭐 이 여교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자한테 미쳤나 봐요, 이 여자가. 그러게요. 병가 내고 쉬는 기간에도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달 초에 학교하고 교육청에다가 알렸다는 거예요, 남편이요. 네. 근데 아마 교육청과 학교 쪽에서는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요? 숨기고 싶었겠죠. 이거 굉장히 이건 큰 부끄러운 사건인데. 일이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드러나는 거 빨리 도출해 갖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거 살짝 감출에다가 전체 다 뿌리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네.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학교 측에서 이렇게 이제 약간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한다는 거죠. 이 진즉에 왜 남편이 미리 얘기 다 했었는데 무슨 뭐 경찰에서 뒤늦게 뭐 연락해줘서 그때 알았다고 언론에다가는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거짓말하나 봐요. 근데 아유.
참. 아이고 참나 이거. 근데 또 만약에 이 남편 말이 맞다면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알렸는데 그 이후에도 아내가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요. 별 문제 없이 계속 학교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처리가 안 된 건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저 그다음에 여기서 다 엄벌해 달라고 이게 호소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근데 또 이게 생각해보면요, 교수님. 만약에 이렇게 발각이 났을 때 이 아내가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사과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남편이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장인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아내가 네.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장인이 잘 아니, 가라는 아, 너- 사위한테요? 사위한테 너 끝내자 그 소리잖아. 이거 나라도 눈 뒤집어지겠는데 이거. 그리고 또 아내가 뭐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막 조롱하듯이 뭐 가지가지 한다, 뭐 가지가지 너 한다. 했다, 이거 뭐 집에는 왜 들어오냐,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했다는 되먹지 않은 여자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거 내가 볼 때. 뭐 남편 주장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남편 이제 이제 거기서 열 받으니까 블랙박스 저 정밀하게 분석했더니 성적 조작 관련돼서 부탁하고 뭐 하는 대화 내용이 있어서 나왔던 그것까지 싹 공개를 해버린 것 같아요. 참 어?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박살 나라 이거지. 너. 이게 글루밍 성범죄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거는 글쎄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 이거?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나 그 이렇게 이런 관계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봐야지 뭐 나이가 어린 애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랑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루밍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나도 네. 그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그 글루밍으로 단정짓는 건 좀 반대해. 네. 아 물론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사랑 애정 느낄 수 있는 그럴 거고요. 수 뭐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단정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하고 가늠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네. 그러니까 13살에서 16살 16살. 사이에 있는 아이하고 네. 가늠한 그러니까 합의해서 한다고 그래도 그건 가늠죄예요. 가늠이죠. 예. 가늠죄. 근데 이제 그 가해자의 나이는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네. 또래 같으면 아니죠. 안 되죠. 그러니까 또래 같으면. 19세 이상의 성인은 아무리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한다. 미성년자 가늠죄거든요. 네, 그게. 네, 네. 그래서 뭐 하는데 이 글루밍 성범죄라고 자꾸 얘기해 버리면 얼핏 잘못되면 이거 그러니까요.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창피하더라고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근데 여성이 이제 그 성폭행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꽤 많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제일 많아요. 교사와 제자 남학생. 예. 꽤 있는 그런 것 거 제일 같더라고요. 많고. 근데 이 성인이 아무리 이게 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좀 그래도 좀 등치가 있죠. 다 컸죠. 뭐 크고 몸은 뭐 다 컸어요. 성인 남자라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데 자기랑 이제 5살 일단 기본적으로 5살 이하고 그 대상 이하인 대상이 미성년자면 그 상대방은 아동 성애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네, 그 아동 성애 이상 그 성욕 중에 아동 성애자의 그 기준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이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이 아이로부터 5살 이상이면 그 이제 이상의 성인이면 소화기 유정하는 좀 다르죠. 예, 좀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죠. 남편도 그냥 창피하고 그래서 이혼하고 그냥 땡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아마 장인이 잘 가라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잘 가라.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 아버지 인격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딸이 나오지. 인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만 하려고 이혼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난 뻔뻔하고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과 학교까지 이제 화딱지나는데 화려하게 기여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블랙박스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뭐 성적 부탁하고 조절, 뭐 예. 이런 내용까지 이제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하여튼 좀 부끄럽습니다. 이거 아마 수행평가 성적 조작 의뢰 관련된 거 이거는 아마 경찰이 수사할 겁니다. 그 뭐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뭐 후속 그 기사 조금 봤는데 뭐 실제로는 뭐 성적 조작한 부분이 없다. 뭐 왜냐면 또 기간제 교사여가지고 성적 조작에 개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또 볼 것만은 아니에요. 네. 요즘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기간제 교사를?
그 무기로 거의 이제 기간 없이 아마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떠나서 아니 부탁하는 것도 조작이죠. 뭐 그렇죠. 정교사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얘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또 문제죠. 예. 하여튼 이건 좀 지켜보고 좀 그렇더라고 이거는. 예. 근데 하여튼 저 언론에서는 요 근래 뉴스에는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라 그렇죠. 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뭐 이래요? 우리 사회 왜 이래 이거. 자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올려갖고 돈 벌어요. 자영업자야 포르노 배우 겸 포르노 제작하신 분들이야. 그 영상 그 판매도 하고. 근데 얘네들 둘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래. 결혼 앞두고 있지. 희한하죠. 그 성관계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갖고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는데 네. 창원지방법원에서 했네요. 박지연 판사, 여성 판사네. 네네. 성관계 또는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남자는 36살. 네. 이 사람한테 징역 10월. 네. 그리고 1억 8,100만 원 추징. 이게 이제 음란물 배포해서 벌은 수익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네. 그 29살이네. 그러니까 한 7살 차이 나네요. 네. 이 여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 그러면 지들이 열심히 성관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벌은 돈 거의 다 추징되고 예. 교도소 가서 각각 10월, 6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여자는 뭐 집행유예긴 한데. 이게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나 들고 살래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본인 그 성 영상을 참 이게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 교수님. 자기가 이런 그런 어떤 나쁘끄러운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돈을 그걸로 버는 게 더 좋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나는 현직에 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남편이 자기 아내 데리고 가고 모텔에서 네. 그거 찍어가지고 에이.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이 도박하다가 빚지니까 네. 그때 200만 원인가 줬대 하나 하면 그러고 네네. 뭐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만 돌아다니고 한국엔 절대 안 온다고 그 말을 믿고 무슨 이 멍청한 믿어요. 인간이 네. 자기 아내 데리고 가가지고 모텔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 200만 원 받고 팔았는데 그게 국내에서 세상에. 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서 빨리 가서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편 손을 붙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고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 수십 번을 돌려봤더니 연출된 거야. 꼭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포즈를 취할 때마다 커튼을 자꾸 걷어. 아내는 자꾸 내리고 아내는 자꾸 불을 끄려고 그러고 얘는 자꾸 켜고 이상한 포즈 취할 때마다. 그래서 이건 남편이 제작하는 느낌 드네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경사들이 그렇게 얼리벌리 안 해요. 그러니까요. 자세히 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아내 보내놓고 그 사람은 따로 불러서 당신이 이거 직접 찍은 거잖아. 자꾸 화나게 하고 자세 바뀔 때마다 당신이 이게 다 하는구만. 잘 보이게. 무슨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줄줄줄 풀었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2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그 자기 아내하고 찍었는데 일본에서만 된 게 우리나라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울더라고. 그래서 참 한심한 사람도 그 영상에 자기 얼굴은 나왔어요? 나오죠. 자기 얼굴 나오고 아내 얼굴 나왔어요?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래서 차라리 진짜 좀 심한 얘기했어요 그 사람. 그런 말 들을 법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고민했던 거는 처벌을 하면 아내가 알게 될 텐데. 그렇네요. 한 가정을 끝내는 일이더라고 이제 그게.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 처벌을 하게 되면 아내한테 알려야 되잖아. 남편 처벌하는 이유를. 남편이 너를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이제 끝이야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럼요. 이혼이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아내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하고 모시면서 한 방에서 좁은 데서 같이 살으니까 아이고. 남편하고 이제 성관계 하는 게 어려우니까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고. 나가자니까 따라 나갔던 것 같고. 아이고. 그거를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슬기롭게 했습니다. 뭐 잘못 얘기하면 또 직무유기니 뭐냐 하는 소리 들을까봐 겁나서 나 요즘에 무서워서 말이야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하여튼 슬기롭게 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아이, 왜 이럴까요, 교수님? 진짜. 이거는 친구야, 친구. 그렇죠. 저 내기 골프를 했는데 네. 이 전북청 마수대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네. 취급한 건데 이게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사기죄가 두 개가 이제 그 경합 같이 합쳐진 건데 네. 2명 구속했어요. 구속했는데 56세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놈들인데 이게 보니까 지난 4월 8일 날 익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네. 이제 피해자가 52살 먹은 양반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래, 친구. 네. 골프 치자고 그러면서 신경안정제를 커피에 타서 먹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천만 원을 땄어, 6천만 원. 그러니까 아마 타당 30만 원씩 판돈 거란 말이야. 이거 완전 도박이죠. 진짜 도박이네요. 근데 이 돈을 잃은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욕심이에요. 자기가 골프를 잘 치니까 예. 얘들하고 쳐봐야 자기 친구니까 알잖아, 실력을. 네네네. 이것들 한 타당 30만 원씩 하면 나한테 꼼짝 못할 놈들이 덤비네. 해. 그러고 붙은 거지 뭐야. 네. 그 전에 이제 커피 한 잔씩 먹었는데 그 커피에 탄. 느근느근해지는 거, 네. 녹짝지근해지는 거 탔잖아. 그런 걸 탔죠. 예. 그게 다 제대로 받겠냐고. 안 공이. 맞죠. 그러니까 계속 돈 물려. 계속 이러니까 열받으니까 더해 해가지고 그게 한 6천만 원. 원이. 근데 이 까진 거죠. 친구가 진짜 나쁜 놈인 게 나쁜 놈이에요, 이거. 원래 이제 골프 나가면 네 명이서 한 팀으로 나 치잖아요. 혼자 하잖아. 그러면 이 피해자분 빼놓고 이 3명이 이제 공모해가지고 짠 거지 뭐. 이 중에 한 명이 약 먹이는 역할, 그럼. 한 명이 돈 제공하는 역할. 응. 예. 돈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역할. 반돈 내준 거지, 쉽게 예. 얘기해서. 그리고 한 명은 바람 잡는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 중에 2놈은 구속한 거예요. 되게 나빠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사기로. 그러고 이놈들도 다른 또 대상도 그 수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경찰이 적발됐구만요. 차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약물 한 150정 다 나오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리고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해야 오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피해 당한 분도 칭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내기 골프에 승낙을 한 거긴 하잖아요. 약 어떻게 먹기 보면 전에 자기도 친구 돈 따먹으려고 덤빈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세상에 별 사건이 다 있어요. 아유. 야, 한 꼭지만 더 할까요? 네. 이거 제목 씁쓸하더라고. 이거는 사실 한 번 정도는 나 이게 문제 될 거라고 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차나 열차, 네. 그다음에 전철, 네. 이 도둑 승차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세금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한국 그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세금 올라가고 그 보조해 주잖아요. 네. 그 세금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도둑으로 승차하는 무임 사람들 때문에 승차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 무임도 아니고 도둑 승차라고 붙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거 오직하면 제목이 한국은 열차표 도둑의 나라. 하루에 494명. 와, 하루에 이 500. 도둑놈이 하루에 494명이 된다는 거야. 연간 18만 명이 된대. 그게 돈으로 치면 한 사람. 열차표 도둑들, 열차 부정 승차 네네. 하는 사람들. 요거만 내고 타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표를 사가지고 탄대요. 돈을 자식 잡히면 애기애기 하려나 그러나? 어린애 티내려고 그러나? 그리고 열차에 타자마자 표를 취소하는 수법도 있대요. 아유. 아마 검표 인터넷으로 받고. 해가지고 네. 그 타자마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코레일 올해 상반기에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람이 9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94명이 부정승차로 적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적발 안 된 것까지 따지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더 훨씬 많겠죠. 네. 참나 이게 2020년도에 14만 건이던 게 2021년도에는 17건으로 3만 명 증가, 올해는 18만 건 이상이 적발될 걸로 예상된다 그랬어요. 이제 점점 이제 더 많아지는데 음. 이게 안 주는 거는 걸려도 크게 뭐 그런 제지가 없으니까 그런 이게 거예요. 구속시켜야 돼요. 이거 진짜 막말로 이거. KTX 같은 열차는 오르는 열차에 오르는 그냥 몰래 표 안 사고 올라가는 무임승차, 승차, 예. 무표승차라고 그러죠. 예. 이게 한 91%가 무임승차예요. 거의 대다수네요.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표를 사지 않은 채 기차에 탑승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지만 처음부터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타는 걸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냥 급해서 우선 타고 그 안에서 돈 낸다는
핑계를 대는데 애초부터 안 내려고 작정하고 타는 게 많다는 저쪽에서 검표할 때쯤에 여기 저 피해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어른이 어린이 표를 이용해서 열차에 타거나 청소년 대상 할인 승차권을 사서 승차하는 사례도 많다. 열차가 출발한 뒤에 10분까지는 예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서 승차한 후에 승무원의 검표가 끝나자마자 예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 이건 고쳐야지. 고쳐야죠. 이런 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후에 바로 반환하고 나서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정기 승차권을 깜빡 잊고 왔다. 안 가지고 왔다. 라면서 구매 시 영수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된 사례. 다 걸리죠 이런 거를. 이게 다 속보 이런 이 비양심들. 내가 볼 때 이걸 구속시킬 수는 없고 그렇죠. 정해진 금액의 한 100배 정도 때리면 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 기차 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그렇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거는 위변조 이거 처벌 요금의 30배 그리고 어린이 표나 청소년 표를 어른이 이용하다가 걸리면 10배 이렇게 10배 내는데 더 해야 돼. 이거 더 올려야 돼. 이게 위변조 아니고 지금 무임승차는 위변조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걸리면 무임승차에다 걸리면 100원이면 150원 내면 돼요. 가산 50%만 하니까 이게 좀 약하잖아요. 안 돼. 약해. 이거 한 이것도 20-30배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볼 때.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개찰구가 그 제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무임승차 표가 있든 없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다가 기차 오면 탁 타버리면 그만이니까. 이게 이 가산금 대폭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응? 이런 도둑놈들 때문에 우리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남들은 정당하게 돈 내고 타는데 왜 본인 돈 안 내려 그래요? 안 되죠. 이건 도둑놈이에요. 이거. 도둑놈 심보죠. 놀부 심보죠. 도둑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해. 이게 부끄럽잖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저 열차표 도둑의 나라라는 표현은 좀 심했고요.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한국만 뭐 열차표 도둑의 나라는 아니고요. 그건 제목 잘못됐고요. 많다. 이 도둑놈인 건 맞습니다. 이 도둑놈들에 대한 어떤 그 과태료는 한 30배에서 50배 적어도 이렇게 물려서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창피하네 창피해. 네, 오늘 이슈 사건은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숨가쁘게 막 달렸네. 네, 막 빨리 와가지고 고생했어요. 한 조금 쉬고 이제 라이브 들어가야죠.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